네,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네, 적발된 의사 일부는 술값 계산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같은 사적인 일까지 제약사 직원에게 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걸 뭐 관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리베이트 문제가 참 근절되기가 어려운 것이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베이트 문제는 잊을만 하면 이제 떠오르는 문제인데 어쨌든 적발이 됐습니다. 제약사 관계자 10명, 또 의사와 사무장 117명, 이 정도면 무더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중에 또 의사 한 명은 구속까지 됐다고 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죠.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이 이제 이 리베이트인데요. 예.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리베이트 쌍벌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준 쪽도 처벌하고 받은 쪽도 처벌하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형사처벌도 되고 행정처벌도 되고 나아가서는 그 받은 이익 이걸 모두 몰수 추징합니다. 예. 이렇게까지 이제 강하게 처벌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음성적으로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쌍방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네네. 받는 사람은 지금도 42억 8천만 원 정도를 지금 받았다는 것인데요. 전체 예. 지금 의사들이 말이죠. 예. 그 중에 한 의사는 지금 구속된 사람은 2억까지도 받았고요. 오. 이렇게 이제 이익이 있고 주는 쪽에서는 이게 리베이트를 줌으로써 독점적으로 이 약품을 갖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써주니까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특정 의약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처방액의 3배까지도 오히려 더 많이 줍니다. 약값보다도.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소위 그 자기네가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 처방액의 10 내지 20%를 소위 떼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그것이 발각이 됐다는 얘기고요. 예. 나아가서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런 어떤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이건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돈만 줘서는 안 되니까 즉 의사들이라든지 병원 측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리운전도 해주고 아이고. 그다음에 또 술값도 대신 내주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의사의 아내가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사람 이런 예. 의사 기러기 아빠라 그러죠. 말하자면 이런 사람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속옷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해 준다든지 예. 거의 뭐 갑질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건된 인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연루된 병원도 굉장히 많고 또 금액도 굉장히 상당한데 그렇다면 이 리베이트 자금은 어떻게 좀 조성이 된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연루된 곳이 384곳이에요. 이 병의원이 말이죠. 예. 이렇게 많은데 자금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이제 직원들한테 보수를 준 것으로 또 월급을 준 것으로 예. 또는 사여금을 준 것으로 이렇게 꾸민 다음에 다시 예. 뒤로 받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계좌상으로는 A라고 하는 영업사원한테 300만 원을 준 것으로 만들고 나서 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경비만 제하고 예. 나머지를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금으로 만드는 것이죠. 네네. 그런 다음에 이 리베이트는 반드시 현금으로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금을 만드는 것도 불법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만든 것을 주는 것도 불법이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네, 아까 앞서서 이제 그 의사들의 갑질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참 직장인 한 사람으로서 참 한숨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사적인 일까지 동원하는 그 의사들의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또 이제 의사들이 8시간 1년마다 이제 보수 교육이라 가지고 예. 의사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걸 대리 참석. 네가 가라 이렇게 그런 가지고 것까지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하고 아까 뭐 대리운전도 시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제약사의 영업사원은 실적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누가 시킨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 의사들한테 예. 잘 보여야 되는 거죠. 마음을 사야 그야말로. 되는 일이긴 그렇죠. 마음을 하죠. 사야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예. 예를 들어서 12시에 나오라면 바로 튀어나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술값 내라면 술값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예.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이 제약사하고 이 병의원하고의 어떤 관계가 예. 예. 병의원이 아무래도 써주는 쪽이 우월한 지위에 있죠. 네. 제약사들은 또 많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관행이 잘 안 되는 건데 그러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합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다. 예.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얼마나 일방적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또 수사가 시작됐는데 일부 의사들이 영업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 방해 혐의로 또 재차 기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지금 이제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예. 금품이라든지 이런 향응을 하고 나서 또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다 예. 의료법 위반입니다. 예.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벌 안 받으려고 예. 나한테 줬다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준 거라고 얘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증거를 갖다가 인멸하는 걸 교사한다든지 예. 이렇게 어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거 인멸 교사죄가 될 수 있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고요. 또 뭐 아까 의료법 같은 거는 그대로 처벌받는 거고 예. 그다음에 면허 같은 경우는 2개월 내지 12개월 정지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뭐 본인들끼리 서로 윈윈하겠다고 주고받고 한 건데 뭐 사실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리베이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내용도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도 예.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향응을 하게 되면 말이죠. 약품값을 그대로 받겠습니까? 더 올려서 받지. 예. 쉽게 말해서 100원만 받아도 되는 거를 의사한테 20원 주면 120원을 받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보험 이 약가가 인상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국민한테 전가되겠죠. 네. 결국 의료보험도 더 내야 되는 거고. 네네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 이거는 아주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가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근절이 꼭 필요한 것이죠. 네,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저희가 불과 얼마 전에도 이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룬 기억이 나는데 네. 처음으로 적발 사례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0.05% 이상이 되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말이죠. 처벌하도록 됐는데 3만 원의 이제 범칙금을 내게 되죠. 예. 근데 이번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미군인데 준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예. 0.06% 이렇게 이제 음주 자전거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70대 이 보행자가 찰과상을 입는 이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음주운전한 거에 대해서도 처벌받아야 되고 음주 예. 자전거 한 거요. 그 다음에 또 이 사고를 내면은 예. 음주운전하면 차를 몰았든 자전거를 몰았든 예. 하여튼 음주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됩니다. 예. 심한 사고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되는 거고요. 예. 이번에 심하지 않으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이것도 돼가지고 도로교통법상에 아까 3만 원 범칙금 내야 예. 되고 그다음에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 또 처벌받아야 되고 예.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주한미군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국적이 혹시나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는데 예를 들면 절차상 좀 다르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파라고 그래가지고 예. 주한 미군에 대한 어떤 협정, 주한 미군 예, 협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 12개 중대 범죄, 12개 중대 범죄가 아닌 한 구속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벼운 범죄라고 이건 뭐 볼 수 있는데 과실 범죄니까 예. 이런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군 당국에 맡겨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찰에서 이 소파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아마 이거는 뭐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 찰과상 정도니까요. 아마 미군 측에 맡겨서 수사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음주운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하나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네.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었는데 이제 경찰의 추격을 피해서 갔다가 10시간 만에 자진 출석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제 그 전에 불응해서 음주운전 그 측정에 불응해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고 하는데 뭐 정황상은 뭐 살펴볼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좀 처벌이 가능한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약간 상습범 같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단속이 될 것 같으면은 예. 일단은 거부를 자리를 한다든지 피하고? 한번 거부한 예.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네. 내지는 다른 데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이 사람이 이제 경찰이 추적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심지어 철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 철길로 자전거를 승용차를 몰고 간 거예요. 예. 그러다가 승용차가 이제 쓰니까 내려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예. 그 다음날 나타난 거예요. 10시간 이후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원래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역으로 이제 산정을 할 수는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음주량이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그렇죠, 이게 그렇죠. 되는데 전혀 안 남아 있으면 처벌을 못 해요. 그래서
음주한 걸로는 이제 처벌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든지 예. 또 철길로 지금 차를 몰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교통 방해죄 이런 것들로 처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불응하면서 출동한 경찰을 무릎으로 가격한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 경찰이 전치 15주의 부상을 입었네요. 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 내용도 좀 글쎄 말입니다. 15주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사실은 이제 음주 측정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부를 하면서 소위 이제 무릎으로 니킥이라고 그러죠. 이걸로 이제 가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 거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해죄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가 방해죄고 있고. 또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예. 술 먹었으니까요. 또 지금 거부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실형 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시 음주운전 이야기로 돌아오면 사실 얼마 전에 청와대 청원에서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 그래서 25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기도 했었는데 네. 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언급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가요? 맞습니다. 이 음주운전은 사실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뭐 이렇게 봐준다든지 벌금, 예. 뭐 집행유예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90% 정도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 군인 한 명이 또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든요. 예. 하여튼 등등의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만으로도 사실은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거. 저는 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번 음주운전해도 면허를 박탈하는 거죠, 첫 번째. 네. 그다음에 이제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예. 실형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 그걸 감안해서 뭐 집행유예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네. 원칙적으로 실형,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나 벌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뭐 등등 합의됐다는 이유로 네네. 원칙적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 예. 예외적으로 실형 이런단 말이죠. 예.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좀 더 강하게 생계형 뭐 불가, 예. 합의 불가 이런 거 다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초범 무조건 실형. 예. 네. 초범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일단 면허는 박탈해야 되고 네네네. 초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음주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예. 실형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유예나 벌금은 예외로 한다. 예.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도 이 초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대통령이 또 언급하니까 그 무게가 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였고요. 세 번째 주제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였는데 9번 이상의 사기 전과가 있는 사기범의 수가 초범의 수보다 더 많다 이런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범보다 전과 구범이 더 많은 경우가 사기 부분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이건 왜 이런 건가요? 재산범죄 중에서도 이제 사기범죄가 그렇게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예. 지금 이제 제가 또 실무를 하다 보면은 사기 피해자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령 피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사 같은 데서나 있는 거지 개인이 횡령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별로. 예. 또 뭐 개인이 배임 피해를 당할 이유도 없는 거고. 네. 결국 개인이 당하는 재산범죄는 거의 사기입니다. 사기라는 것이 뭐냐면 돈 좀 빌려달라, 내지는 예. 투자하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가지고서 결국 돈 편취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거기 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이자를 많이 주겠다든지 등등의 또 뭐 투자를 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범보다도 이 5년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예. 이 전과 구범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범은 약 3만 2천 명 정도 됐는데 작년에. 예. 근데 이 사기 구범 저 초범은 2만 7천 명 정도 됐는데 전과 구범이 한 3만 2천 명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훨씬 많다는 건데 네. 그만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기 범죄는 재범 확률이 많다는 것이고 예. 또 손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예. 이
쉽게 말해서 징역형을 살고 나와도 또는 처벌을 받아도 예. 겁을 안 낸다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처벌이 얼마나 약하길래 이렇게 자꾸 재범이 많아지고 심지어 구범 이상이 초범보다 더 많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거 지금 큰 문제인데요. 예.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라고까지 말하거든요. 예. 원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데요. 예. 이 이하라는 게 중요해요. 10년 이하라는 말은 1개월부터 10년까지라는 말이에요. 그 범주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10년 이하가 더 무거우냐, 제가 1년 이상이 무거우냐 그러면 예. 1년 이상이 무거운 거예요. 이상은 굉장히 무거운 범죄인데 네네네. 이하는 이게 1개월도 되고 6개월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또 이제 사기죄가 벌금도 있어요. 그래서 사기죄는 이제 벌금은 없애야 되고 예. 그다음에 아까 음주운전도 우리가 왜 실형을 별로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예. 사기죄도 실형이 별로 안 나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설사 실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뭐 예를 들어서 50억, 100억 돼야만 한 예. 3, 4년, 4, 5년 나오죠. 예. 뭐 한 3, 4억 사기쳤다 하더라도 예. 1, 2년 살면 수감생활 하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한 4억, 5억 사기쳐가지고 그 돈을 갖게 되면 예. 그러면 내가 1,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더라도 이익 형량을 할 때 그게 이익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네네. 처음 가는 사람은 이제 그것이 수치고 불명예이기 때문에 겁을 내지만 예.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오히려 이걸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구범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왔으면 다시 안 해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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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온 사람은 그것이 교도소에서는 수감 생활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얻는 이익은 크구나. 이걸 비교 형량해가지고 오히려 더 사기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기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금을 없애갖고 실형으로 가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사기 이익을 환수해야 됩니다. 네네네. 몰수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몰수 제도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 아까 그 의료법 같은 거 뇌물죄 같은 거는 예, 예, 몰수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네네. 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선거하고 그럴 때도 몰수, 뭐 추징 예.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예. 몰수가 안 되면 추징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사기는 이 몰수 추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몰수 추징을 해가지고 이 범죄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가 결국 이익이 없으니까 예. 사기를 안 하게 되겠죠. 아 몰수하는 부분은 또 다른 혐의와 또 다르다는 거를 오늘 처음. 제가 알았네요. 그러니까 사기에 대해서 이걸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벌금형을 없애고 실형만 하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기에 대해서 몰수 추징을 해가지고 범죄 이익을 환수하자. 예. 그래서 법을 좀 그렇게 바꿨으면 합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의 그런 제안까지 오늘 좀 들어보고요. 다양한 이슈들 오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